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또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만나러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그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옛날 국회의원이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광진 전 의원을 만나러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근데 댓글에 뭐 그립다 이런 글은 하나도 없던데.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오늘 말고 예. 예전에 한번 본 걸 좀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댓글로는 옛날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셔서 뉴스가 제가 벌써 옛날 이 사람으로 인식되시는구나 이렇게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옛날은 아닌데 사실 바로 그 전 19대 국회의원 맞으시죠? 자, 여튼 명동으로 여의도를 넘어서 명동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명동으로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이 이번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세요. 새해 덕담도 괜찮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국군의 날 때 그 뒤에 행사 사진에 이렇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군이었거나 국군이거나 국군의 가족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여기 이 시청자분들도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어떠세요? 여의도에 있다가 명동으로 오셨는데 할만하십니까? 지금 이제 온 지 한 2달 조금 넘었어요. 제가 10월 26일 날 임명을 공식적으로 받고 이제 왔는데요. 야,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 나름대로의 매력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잘 적응하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적응은 되셨어요? 예, 뭐 일단 가장 어려운 게 9 to 6에 출근하는 건데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잘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의원 하실 때는 새벽에도 나가고 조찬 회의도 많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놀고 먹는 직업의 대표 명사로 국회의원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바쁘기는 엄청 바쁜 직업이에요. 저만 해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아침 7시 반 조찬 모임을 365일 중에 주말 빼고 하면 한 200일 가까이는 조찬 모임 다 했던 것 같고 저녁 약속하고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12시 되는 일정들을 거의 다 하니까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뭐 훨씬 편해지신 건가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연교시 뭐 수업 같은 거 하고 한다 생각하면 집에서 막 6시, 7시 막 이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생활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때 보면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일찍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시절들이 있는데 뭐 비슷비슷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군에 있을 때도 저도 뭐 그 병장 만기제를 했지만 군대 있을 때도 열심히 빨리빨리 일어나고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무국장 자리를 맡으셔가지고 2달 반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있는 곳이 명동입니다. 명동 포스타워라는 곳인데 예전에 중앙우체국. 그렇죠. 이곳에 지금 12, 13, 14층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위원회 제가 아까 들어와서 계신 분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요. 분위기가 밝고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은 좀 힘들겠지만은 사무실 분위기, 위원회 분위기 자체는 좋더라고요. 뭔가 함께 단합해서 원팀이 돼서 일하는 느낌?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한 110명 정도의 분들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치고는 사실은 규모가 좀 큰 편이죠. 근데 반 정도는 공무원분들이신데 파견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반 정도는 별정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발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파견 오신 분들의 부처가 참 다양해요.
경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보훈처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검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행안부에서 오신 분, 예. 문화관광부에서 오신 분, 뭐 다양한 부처에서 심지어는 방통위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이제 국방부도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게 이제 그 부처에서 강제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본인 네. 한번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을 이제 지망을 받는데 거기에 다 지망하셔서 그 중에서 선별돼서 오신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으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별정직으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우리 위원회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임용에 그렇죠. 뛰어드신 분들이어서 네. 다들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네. 온 지 얼마 안 된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 잘 맞아 보이는데요. 네. 자, 이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위원회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아니 군 관련된 뭐 의문사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쭉 해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할 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이 위원회가 꾸려지고 출범하게 된 건지 거기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네. 재판 몇 심까지 하죠? 3심이죠. 3심제를 하죠. 네, 대법원까지 상고심. 가죠. 네. 근데 군에서 어떤 사망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결정을 내려지면 그것에 대한 재심 기구가 사실 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국방부가 이제 국회가 이제 군 인사법을 바꾸면서 네.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2014년도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어찌 보면 재심 기구가 이제 국방부 안에서 만들어진 거고. 예. 근데 안 그러면 원래 처음에 초동 수사 결과를 했던 곳에서 이제 거의 결정이 나버리니까 네. 난 이의가 있다라고 해도 이의를 유족들이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2014년에 국방부 안에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좀 활동을 하게 됐고. 네. 근데 그러더라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사실 군이 이제 많이 바뀌고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 중 안에서 군은 약간 폐쇄적이고 자기 조직을 좀 지키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네. 또 진실 규명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조사 결과상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이 나왔다 할지라도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군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네. 상징성처럼 조금 더 상급 기관에서 이 일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대통령 소속의 3심 기구인 거죠, 쉽게 말하면. 3심.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심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로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네. 연역으로 보면 이런 위원회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생각을 하고. 가지실 거예요. 네. 그게 원래는 쭉 없었다가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도에 군 의문사위원회라고 네. 하는 것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군 의문사위원회가 짧게 한 3년 정도 운영됐던 적이 있는데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그때 있었던 거의 과거사위원회들이 다 이제 해체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진화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위원회들이. 그래서 그때 군의무사위원회도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그러는 동안 한 9년 10년간의 공백기가 또 있었고, 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3심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근데 이제 3심과 재심이 일반 재판하고 좀 다르긴 해서 네, 중앙정공사상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꼭 오실 필요는 없고, 바로.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가능한 거고, 또 네.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1948년 이후의 사건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군 이래로 발생했던 모든 사건이 다 되는 거라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네. 이미 그때 우리는 순직이 기각된 사건이 됐다. 그렇죠. 끝난 걸로 네. 인식하시는 사건들도 다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위원회가 지금 가동된 게
9월이었죠? 예, 9월 13일 날 법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네. 조사관 분들이나 이제 인력을 충원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업무는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보고 네.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그러니까 9월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게 되는데 저희 댓글 보니까 반가워하신 분들이 있네요. 예, 저도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아, 왜? 휴대폰 보고 아니, 계신데 예. 국회에서 보고 싶어요 이런 말도 있고. 네. 제가 공무원이니까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좀 생소하네요. 예. 네. 자, 그 똑똑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니 수고하세요 이런 말씀도 있고, 이 뭐 미래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우아 김광진 이런 말씀. 요즘에 김광진 검색해 보면은 가수 김광진 씨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나오시던가요? 아니 오늘 네. 저 때문이 아니라 저랑 같이 연관 검색어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근데 누군지 알겠다. 근데 그분이 요즘 어제? 약간 이슈가 되신 상황이 예. 돼가지고 그분 덕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때 의정 활동하실 때 열심히. 그때 이제 테러 방지법 네. 뭐 이제 이런 논쟁이 있고 그럴 때 대정부 질문에 영상들이 막 이렇게 다시 또 다시 회자가 되고 해서 남아있기 때문에요. 의정 활동이 나아지고 있고, 뉴스 럼넘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 관련된 그 영상이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오랜만이에요. 김광진 최수연님 말씀하셨고, 예 반갑습니다. 오동나무님이 좋은 일 하십니다. 군 사망 사고에 의혹이 있다면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예,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 오마이뉴스 통해서 뭐 그 팟캐스트나 생중계를 통해서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예. 그때 보시고 오랜만에 보셔서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방송 참 오랜만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이어서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광진 우리 국장님 만나러 왔으니까요.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광진 보시는데요. 뭐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쭤봐 드리고요. 아니면 의원님이 직접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고 9월에 출범을 해서 3년 동안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 이게 과거 군 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당시에 저희가 이제 흔히 일기위원회라고 그냥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 의문사위원회 같은 경우로 보면 그때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기구를 그 당시에도 만드셨지만 사회적 저변의 인식들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던 시기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관분들도 그렇고 뭐 온 국민들에게도 그런 의지가 같이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한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뭔가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강했지만 일선 공무원 조직이나 혹은 꼭 국민들의 여망 안에서도 그것들이 크게 발현되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일기위원회도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주셨는데, 이제 같이 업무 협조를 하는 국방부도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이제 도움을 준다고는 하긴 했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러운 정도까지는 좀 못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직접 느껴보지만 국방부가 하는 여러 지원이나 협조나 뭐 이런 것들도 엄청 좋아져서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이것을 통해서 군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참 좋은데, 그때 이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당초 취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재심기구라고 하는 게
군에서 있었던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상급기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에서 있던 불신이라는 것은 군에서 했던 조사, 기본적으로는 헌병대의 조사, 초동수사 결과 네. 이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상급기가 만들어진 것인데 일기위원회 때는 그래도 조사 업무를 해야 되니까 군 헌병대 사람들을 이제 파견 받아서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때 했던 조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군의 특성상 다 서로 아는 관계일 거고 이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것일 텐데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결과를 제시해도 유족분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또 군인들이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으셔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파견 공무원 중에서 조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배제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파견 공무원은 검찰과 경찰에서 오신 분들로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은 민간인들의 인식과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번 결과는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다 조사관들은 모집이 다 끝난 건가요? 예,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네. 뭐 조금의 충원은 조금 더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이제 충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면 이 군 우리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뭘 얘기하고 싶다. 그럼 직접 찾아오시면 되나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그다음에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받고 있고 예. 뭐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저희가 다 받아서 하려고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사이트들이나 뭐 연락처들이 나오니까 많이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진으로 검색해도 뜨나요? 그건 안 해봤는데 예, 아마 네,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국장님. 예. 아니 저는 물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사망사고 있었어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분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의문사나 사망사고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고 또 그동안 참여정부도 있었고 물론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그 중에서도 민주정부 10년이 있었는데 아니 다 정리가 됐겠지. 그렇게 건수가 많을까? 그렇게 할 게 많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박 기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 이름을 얘기할 때 약간 1, 2초 정도의 버퍼링이 생기시는 게 군 의문사위원회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업그레이드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일기위원회 때는 이름 자체가 군 의문사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이거는 의문사의 여지가 있다. 혹은 그 사망이 조작된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흔히 말하는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한 것처럼 꾸며진 이런 사건들인 것 같다. 뭐 대표적으로 김은중의 사건이라든가 뭐 허원건 일병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의문사 사건이 아닙니다.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건이 대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혹은 그 휴가 중에 자살하는 경우, 자해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군 복무를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서 근데 군 복무의 부적응이라는 게 여러 사유죠. 예를 들면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경우가 수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군 복무라는 것 자체가 부적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급자와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모든 것과 관련한 사망 사고에 있어서 이걸 재조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가 훨씬 더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창군 이후에 군에서 군복을 입고 군 복무 중에 사망하신 경우가 23만 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전투 중에 사망하신 경우, 네. 6.25라든가 예. 월남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사망하신 경우가 한 17만 건 정도 되시거든요. 이제 17만 분 정도가 되고 네. 나머지 이제 분들 중에서 3만 4천 명 정도, 3만 5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비순직 그 비전투 중 사망자 7만 몇천 명 중에서 네. 순직 되신 분들이 있고 아직도 비전투 중에 사망했는데 네. 그냥 복무 중에 복무 일반 중에 복무 사망. 중에 사망했는데 네. 순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 분들이 3만 4천 분 정도 계세요. 그건 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예. 그 3만 4천 분이 전체가 다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하, 예, 근데 순직 이 처리가 사람들은 안 된. 왜 안 됐냐라고 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3만 4천 분의 다수가 죽음에 이르는 최종적인 방식이 자해 사망, 그러니까 자살로 사망하시는 경우거든요. 네. 예, 근데 2014년 전까지는 자해 사망인 경우에는 순직이라는 것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이렇게 예, 법으로 돼 있었나요? 아예. 예, 근데 2014년 이후에 이 법이 네. 군인사법이 바뀌면서 예. 자해 사망자도 순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못 받은 건 아니고 네. 2014년 이전의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법률상 순직이 안 된다고 결정을 받고 계신 거죠. 근데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서 중간중간 어떤 법이 바뀌는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이제 재심을 하시고 보험보상 신청을 하시면 어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예. 2014년 이전의 사건이더라도 전부 다 저희한테 좀 신청을 해주시라. 그러면 뭐 100%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 조사를 해서 최대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찾고 넓게 보면 사실은 군 복무라고 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네. 국가가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넓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기억하실 거예요.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4월 7일 날 사건이죠. 2014년 4월 7일 날 그 윤일병 사건이라고 그 회식 중에 음식물을 취식하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했다라고 국방부가 발표했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타에 의해서 이제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만 할지라도 구타라고 하는 걸 당하면 구타를 당하다는 중에 사망해야지 이게 보상이 됐어요.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한 열흘을 구타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날도 맞을까봐 염려가 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준 거죠. 행위 자체가 자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근데 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들은 법률상 순직이 안 된다라고 결정을 이미 국가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그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끔 생각하게 된 거죠.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결정이 났고.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그 모든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로 있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다 주위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군이었거나 지금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입니다. 더 넓게 보면 내 친구 중에 군인 없는 사람 없고요. 그렇죠. 네, 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박 기자님이 제 군생활 할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이 본인의 가족분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군생활을 하셨던 분 중에서의 증인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는 친구분도 누구든지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렇네요.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내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군 복무 중에 사망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지 않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면 네. 일단은 저희에게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예,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아니면은 방송 보시면서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아니면은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이 위원회에 신청해 주시고요. 좀 많이 계속 홍보를 하고 알려야겠네요. 예.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 3만 몇천 건이 있다고 하면 예. 국가에서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고 다시 한번 기록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꼭 누가 와서 진정하고 민원 넣어야 됩니까? 저희가 근데 인지 조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뭐 인력 문제 뭐 이런 거. 아니요, 인력 문제는 사실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인력을 더 충원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어쨌든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기 네.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거론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누군가가 당사자들이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어찌 보면 아픔을 잊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 보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 네. 때문에 막 다 알려드리고 뭐 하고 싶지도 않으실 수도 있고 다른 또 사람한테 말하기 싫어서 감추고 왔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그걸 감춰야 되는 일처럼 네. 인식받으셨고 교육받으셨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그동안에 국가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고 네. 이제라도 사실 그 죽음에 이른 병사들은 다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가 사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도 국가의 의무를 좀 다할 수 있도록 네. 그 역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국가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와서 뭐 신청하시던가 아니면 우편으로 하시던가 전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됐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뭐 아주 행정적인 절차는 제외하더라도 쉽게 보면 이제 접수를 하시면 네.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이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냐, 아니면 뭐 법적 다툼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경우가 있냐, 혹은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 적이 있는가, 권익위원회에다 제소를 한 적이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일기 군우문사위원회 때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는 일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결과가 좀 있었으면 일정 정도는 참고를 하고 그러더라도 저희는 조사의 기본적인 관점 자체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바뀐 2019년도의 시선과 시각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조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그때의 초동 수사 결과서의 헌병대 기록이라든가 뭐 매화장 보고서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찾게 되고 또 이제 인사기록 카드 같은 경우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복무하셨던 병사분들, 뭐 그때 지휘관분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조사했던 헌병대 담당자분들과 관리자분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사망을 이제 결정한 의사분들의 소견서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참고인으로 다 저희가 소환해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건데 우리 조사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투여된다고 저희가 이제 보여지거든요. 물론 한 건만 1년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건을 같이 함께 병행하면서 하지만 그 한 건이 종결되는 데까지는 최소한 그래도 1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일을 확인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국가에서 꼭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대통령 소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관할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결국 책임은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사실은 그 네. 이유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왜 국가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왜 국가가 하느냐라고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네. 뭐 미국에 대해서 좋게 하는 얘기도 있고 나쁘게 하는 얘기들도 있고 뭐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뭐 이런 것들처럼 네. 살아있는 장병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유해 항구라도 그게 미군의 유해라면 어떠한 것을 치르더라도 네. 미국은 그것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전쟁이 벌어지면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라는 게 국가라고 하는 형식과 체계가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직체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식으로서의 국가는 더 크게 존재했는데 네.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켜줬느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고 좀 방기했던 측면들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라도 마지막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분들이 군 복무 중에 사망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보상금을 어떻게 하고 연금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의 진실 규명,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예 회복인 네.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족분들에게도 자신 아들이 무슨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망한 겁니다. 뭐 어떤 여자친구와의 변심 때문에 네. 사망한 겁니다. 혹은 다른 친구들은 다 견디는데 혼자만 부적응자입니다. 예.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했고 면이 많았죠. 예. 책임도 모두 가족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국가가 필요하다고 불러서 간 것이니 마지막까지도 국가가 최선을 다해 책임지겠다. 네. 저는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희가 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나 보면은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예. 나라가 되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위원회 활동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3년 동안 이어질 텐데 사실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3년이긴 네. 한데요.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네. 3년이지만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1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는 2년밖에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네요.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예.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어. 예. 그래서 진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보상 네. 그러니까 그 보상이 사실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네. 거거든요. 그 책임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국립묘지 안장이라고 하는 예우를 통해서 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를 좀 지키자라고 네. 하는 것이니까요. 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가시는 뭐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이나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 알려주세요. 이런 네. 위원회 활동이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방송 끝나게 되면 이 링크가 나오거든요. 영상 링크가 그걸 좀 알려서 우리 김광진 사무국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게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오늘 와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네. 되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의문사가 아니라 군에서 발생한 모든 네. 사망 사건이다. 근데 그 조사관들 조사를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딱히 뭐 할 일이 있나요? 저는 그 의문이 또 드네요. 생각하시는 것 봐. 예.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 제가 뭔 일을 하죠? 예. 근데 나이트 이제 식스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어쨌든 이제 예산을 관리하고 네. 조직 체계를 운영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조사관 분들이 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뭐 이제 예. 하는 일들을 하죠. 예. 그렇군요. 좀 맞으세요 적성에?
어떠세요?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예, 재밌게 어떻게 하고 보면 다만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고 예, 업무 근데 자체가. 저도 예. 공무원 생활을 막 해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네. 공부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낭비죠. 이미 그 정도의 능력이 다 확충되신 분이 예.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시면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이익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빨리 네. 배워서 예. 아니 그 9 to 6인데 밤에 좀 학원 다니고 이러시면서 혼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어디 예. 대한민국에 구급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을 있는데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없어서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농담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 자체 분위기 좋고 팀워크가 좋아 보이는 것 자체가 그 김광진 사무국장님이 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 생각하는데요. 맞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자, 이 위원회 활동 맞으면 빨리 이 보시는 분들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네. 방송 중에 공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유 숫자 보고 저희가 얼마나 동감하시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위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지금은 한 200건 정도 200건? 예, 이제 접수가 들어온 거고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이제 한 2달 동안은 새로 인력 충원하고 또 여기 신규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신규 위원회지만 어쨌든 하나의 국가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 기관을 세팅하는 여러 시간 한 2달 정도 좀 보낸 것 같고요. 예. 이제 1월 정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그 대외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네. 라고 해서 접수를 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네요. 새해 들어서. 예, 뭐. 그러면 이게 세팅하는 그 기간도 3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아깝네요. 근데 뭐 어떤 위원회를 해도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은 또 있는 거여서 그리고 네. 그 기간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기간에도 예.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벌써 한 50건 넘게 있고요. 네. 예, 조사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한번 조사를 할지 말지는 결정하고 가는 건가요? 저희가 진상규명위원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임위원이 계시고, 그다음 비상임위원으로 5분의 위원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7분의 위원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조사관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개요를 예, 써서. 라고 하는 개요를 네. 써서 이제 안건을 올려주면 그 7분들께서 아 그래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주시는 사건이 있고 혹은 아 이거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다 해가지고 네. 더 이상 밝힐 만한 사건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혹은 그 어떤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꼭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토론들을 하셔서 막 각하하는 경우들도 있으신 거고요.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 7분께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예. 자, 저희 댓글 보니까 이정민님께서 TV에 안 나오셔서 궁금했는데 좋은 일 하시네요. 예. 맞아요. 그동안 방송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여기 계셨군요. 명동에. 저도 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 누군가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막 빛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예.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어떠한 일들 그리고 그동안 진짜 세상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네. 그 말을 들어주고 그 한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이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 상극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냈던 법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법이 폐기됐는데 안 되죠. 예. 정권이 바뀌고
그 법이 만들어진 첫 번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한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의미도 네. 크고 그런 농담 삼아 예. 제가 이제 어떤 의원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가서 사무국장 가서 일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니까 한 분이 자기가 여러 입법 로비를 받는데 입법 로비를 해가지고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거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한 입법 로비 하는 사람 봤는데 네. 자기가 법 만들어서 그 자리에 취직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살아서 입법 통과됐습니다. 로비를 봤다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아, 그러니까 빛나는 자리는 아니고 아, 빛나는 뭐 자리가 아니라는 네. 의미를 뭐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예. 예, 근데 뭐 여튼, 그동안 예. 활동이랑 좀 다른 면에서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중요한 일을 예.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그동안 뭐이 방송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제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아마 자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약간 내용이 무거운 위원회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뭔가 새로운 재기발랄한 아이디어틱한 이런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 뭐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뭐 사행시 읽기 이런 걸 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위원회 내용이 그렇고 뭐 홍보물을 만들어도 저도 이제 아는 작가분들이나 많이 계셔서 웹툰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도 그게 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마이뉴스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저희도 이 좋은 일, 예. 옳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동나무님께서 사망 군인은 어떤 사유로 사망했던 그들은 영웅입니다. 이런 말씀도 그렇죠. 주셨고요. 자,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김광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여튼 뵈니까 예. 다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계신지도 궁금했을 텐데 여기 명동에 계시다. 명동에 좀 걷다 보면 의원님 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주로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와야겠네요. 그냥 면담 신청. 사무실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차 한 잔 마시러. 네, 예. 포스타워 13층입니다. 예.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가 소곡로 네, 저 70. 길이 70번지인데요. 네, 소곡로라고 하는 이제 저 길이 소곡로인데 네. 소곡로가 작은 공주예요. 그래요? 예, 공주님 집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아, 예, 근데 가끔 내려보면 그 생각해요. 어디가 네. 공주님 집일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오늘 또 특히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오늘 맑네요. 예. 좋은데요? 근데 진짜 여기서 보면 예. 미세먼지 있는 날과 없는 날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게 보이고 예, 안 보이고 차이가 예, 있으니까 내려다 보이니까 음. 어쨌든 좋은 곳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김광진 의원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그리고 면담 저희 신청하십시오. 건물에 네. 저희만 있지 않고 저희는 12, 13, 14층을 쓰는데요. 네. 15, 16, 17, 18층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그 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사회위원회. 그래서 예. 아마 비슷비슷한 연관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 비슷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저 곳에 그렇죠. 찾는 분들도. 네. 그래서 그런 오셔서. 국가위원회들이 많이 이 건물에 있습니다. 그 명동에서 우리 번개 뭐 이런 말씀도 예, 계시는데. 언제 한번 하시죠. 예. 명동 가면 가야지 이런 말씀도 있고 나도 가보고 싶다. 예. 예. 오십시오. 말만 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요. 예, 김광진 의원님과 한번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200건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단체에서 뭐 이 여러 건 모아서 말씀하시고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별로 하는 거보다. 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유가족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협회 분들은 저희가 따로 어떤 홍보 매체나 이런 것들 통하지 않더라도 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같이 뭐 의견도 예, 들으시고 의견도 뭐 그런 게 해주시고 있겠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이제 접수해주신 일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알아야 예. 알아야 되니까. 39,000건이기 때문에 아유.
적지 않은 거거든요. 39,000에서 10%만 해도 예, 3,900건. 그러니까 일기 그 군의무사위원회 때가 그 너무 인상이 강해요. 전체 다 해서 600건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의문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이상하고 의심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을 근데 텐데 그러지 않은 모든 예.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 다루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통을 교체해 주신 분 이런 댓글도 있는데 진짜 요즘 군대 수통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누가 좀 그거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확인 안 하셨어요, 근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로 제가 마지막 임기 할 때까지만 해도 네.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바뀐 부대가 반 정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보급은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밑에까지 못 내려갔구나. 아니요.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예. 구형을 계속 쓰는 부대들이 좀 있었고 뭘 아끼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렇게 예. 하냐라고 하는 걸 했더니 답변을 오기를 전시에 새 물품을 분출하려고 했다. 전시에? 이제 이렇게 답변한 부대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게 한번 지적돼가지고 네. 이후에는 아마 다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요즘에는 뭐 그 시대도 좋아졌고 하니까 텀블러 줘도 될 것 같은데 텀블러 좀 그런가요? 텀블러 그 대통령하고 기업인들도 텀블러 들고 산책을 하던데 예. 우리 군인들도 텀블러 하나씩 원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망 사고가 있죠. 뭐 있죠. 정확히 매년 보도는 안 되겠지만 매년 한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네. 요즘 많이 줄어서 한 100여 건 이내. 그래도 100여 건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내고요. 사흘에 한 건씩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 수치로 보면 국군 수도병원은 3일장 치료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치면 네. 하루도 하하. 거기 끊이지 않게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이 준 거예요. 제가 의원 생활 할 때 통계만 하더라도 네. 1년에 한 150건을 기준했거든요. 그래서 150건 중에 50건은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거. 네. 예를 들면 훈련 중에 어떤 사건이 난다거나 네. 다수는 좀 교통사고가 많았고 또 막사가 무너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은 50건 안에 들어가고 네. 150건 중에 100건은 자해 사망. 아,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본인이 네. 하시는 것.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더 했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통계가 우리가 정권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문민정부라고 해서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시대가 좋아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술 평균으로 쳤을 때 네. 문재인 정부는 1년에 100여 건 정도인 거고 박근혜 정부는 1년에 150건 정도 네. 기준. 이명박 정권 때는 1년에 200건 가까이 되는 거고 참여정부 때도 250건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마다 한 50건 정도씩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 사고가 있는데 48년 창군 이래로 있었던 사망 사고 중에서 뭔가 할 말이 있으시거나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싶다거나 그리고 뭐 의문사위원회도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군내에서 판단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이 가을님께서 텀블러는 좀 심하게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예,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명동에 와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또 몇 건이나 좀 들어왔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또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라도 와서 좀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알 수 있는 창구 이 영상 자체가 파일이 남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고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이런 위원회가 있다. 이건 의무사위원회와 다르다. 이거 좀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미세먼지 없는 날 잘 왔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그 풍경도 좋고 여기 이 장소도 책도 뒤에 마련돼 있고 도서도 마련돼 있고 그 민원실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민원실이라고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들고 할 때는
여기 이제 유족분들이나 네. 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회의 공간처럼도 좀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시고, 사랑방. 예, 사랑방처럼 쓰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도 이렇게 좀 네. 준비해 놓고, 뭐 오시면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아예 뭐 냉장고도 아예 네. 민원실 안에다가 하나 해 놓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활용이 막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예, 좋은 책 있는 분들은 저희 위원회로 좀 보내주세요. 저희 책장 좀 채우게. 제 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정호 기자님 책도 하나 좀 예. 주십시오. 예. 예, 농담입니다. 자, 그 라오스 책 제목이 뭐였죠? 아니 괜찮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뭐 잘 안 팔린 책이기 때문에 잘 안 팔 폭망한 책. 예. 자,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님하고 상욱장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면 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의정활동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와는 좀 다른 주제로 또 다른 분위기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를 좀 팍팍 넣어 주십시오. 이 위원회가 잘 되고 많은 분들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요. 김광진 또 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주변에 TV 안 나오더니 여기가 있더라. 이 근황도 좀 알려주시고 이 응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또 재밌네요. 예, 아유 저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된 김광진 의원님을 만나게 될 줄이야. 네,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9 to 6 그리고 이후에는 밤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테스트를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또 호소의 말씀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진정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한 달에만 건너면 군인과 연관되지 않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진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정말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 왔는데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손잡고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희 댓글 보니까 김광진 상무국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님 10분이면 나라가 산다. 그런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있어요. 있어요? 가족이신가요? 가족 아니시죠? 예, 농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켜보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